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전국을 통틀어서 봤을 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비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향은 일단 청약시장에서 서울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0대 1이에요. 근데 이 지방 같은 경우는요. 1차 청약에서 미달, 2차 청약까지도 미달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까라는 부분인데 해결책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인구라는 부분에서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냐 아니면 줄어들 거냐라고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는 이제 정점에 달아올랐기 때문에 정말 한 몇 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조짐은 지금 벌써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편차의 부분에 대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 인구는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 또 서울하고 수도권에 대한 인구는 확연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고향이 경기도 이 평택인데 평택의 인구가 지금 60만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정말 몇 배, 제가 한 20살 때만 기억해도 겨우 한 10만을 넘겼던 평택의 인구가 지금 60만, 6배 이상으로 이렇게 커졌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10만 명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 10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10만 정도의 인구, 즉 20만에서 10만으로 줄어드는 이런 시, 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인구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의 그 인구에 대한 분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런 분양시장 수도권 서울 그리고 비수도권에 대한 부분이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가 특히 지방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양극화는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도 광역시라든지 비광역시라든지 이런 쪽에 또 이렇게 생산시설을 많이 있는 곳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부분들이 극명하게 계속해서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도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즉 광역시라든지 중소도시 정도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기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미분양도 속출되고 오히려 그런 쪽에다가 아파트를 질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건설회사들도 많이 이렇게 돌아서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이 부분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을 해봤다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일본, 옆나라인 일본을 보더라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곳과 도쿄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요. 외곽 지역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 반이 공실이 있을 정도로 옛날의 공급량 대비해서 수요층들은 지금 확연하게 지금 사라진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계속해서 그 정도 현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서 청약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죠. 물론 우리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런 뭐 분위기를 타는 거는 옳지는 않다라고는 보이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 소중한 재산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청약을 해서 당첨은 됐지만 후속적으로 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면 청약을 받을 이유도 없는 부분이 될 것이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시장은 결국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 판단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